봄볕이 안채 마당에 고루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12살 난 딸은 매화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땅에 떨어진 꽃잎을 종이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려보면 꽃잎을 모아붓 대신 손가락으로 눌러 물을 들이는 놀이였습니다. 누나야, 내가 더 많이 주웠어. 한쪽에서 뛰어온 9살 사내아이가 바지춤을 걷어 올린 채 양손을 활짝 펼쳤습니다. 손바닥엔 흑반 꽃잎반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건 절반은 흙이잖니. 누이는 웃으며 사내아이의 손을 툭 쳤습니다. 꽃잎이야, 마음이 곱게 담겨 있으면 그게 진짜지. 그런데 말이야, 누나는 손이 예뻐서 꽃이 잘 드는 거야. 어머,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니? 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자 사내아이는 슬며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누나는 마음도 손끝도 곱다 하셨어. 그 말에 딸은 아무 대꾸 없이 꽃잎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있던 두 아이는 이내 마당 끝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작은 연못 가장자리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작은 물고기에게 떡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나야, 저기. 저건 내가 이름 붙인 애야. 점박이. 점박이. 배에 점이 있어? 응. 저기 꼬리 가까이 보면. 사내아이는 자세히 보이겠다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듯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야, 깜짝 놀라 동생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조심해야지, 빠질 뻔했잖아. 난 빠지려는 게 아니고 점박이한테 가까이 가려다 그런 거야. 너무 까불어 너. 누이는 손등으로 동생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동생은 입을 삐죽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나랑 놀아줄 때가 제일 좋아. 누이는 그 말에 살짝 눈을 피하더니 연못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점박이가 다시 나왔어. 어디? 사내아이는 또 앞으로 다가서려 했고 누이는 재빨리 뒤에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또 빠지기만 해봐. 이젠 정말 혼낼 거야. 마루 끝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던 박진사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못가에서 티격태격하던 남매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이는 동생을 품고 동생은 누이를 따라다니고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하면 복된 집이지. 마당을 지나던 매화 꽃잎 하나가 박진사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복이 오래가기를. 이 아비가 바랄 건 그뿐이지. 박진사의 눈길은 다시 연못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향기가 들고 소슬대문 앞에는 채단으로 쌓인 홀레 가마가 세워졌습니다. 누이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안채에는 축원 소리와 여종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그 틈에 재상의 아들, 이제 17이 된 동생은 누이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님, 홀레복이 정말 참 곱소. 그 말에 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도 곱게 하거라.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단 말이다. 참말이오. 우리 마을에서 누이보다 곱다는 사람 못 봤소. 그 예쁘다던 김 참판댁 셋째 딸이 질투한다는 말도 들었소. 누이는 작게 웃으며 동생의 말을 받아쳤죠. 지금 그런 말해서 나 울게 만들 거냐? 울면 안 돼요. 눈 부으면 신랑이 놀란다잖소. 걱정 말거라. 내가 울어도 예쁘다 할 테니까. 말끝에 누이는 입을 다물었고 잠시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녕, 내가 시집간다 하니 아쉽지 않으냐? 아쉽지요. 헌데 그보다. 응? 그보다 기쁘답니다. 누님이 좋은 데로 가니까. 그 말에 누이는 한동안 말없이 동생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20해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매의 정이 깊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아씨가 곱지. 우리 마을에 그런 인물은 몇 대 만에 나왔다던데.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을 따라 혼담은 10곳도 넘게 들어왔었죠. 결정된 혼처는 고을의 참봉댁 마다들. 글도 곱고 사람됨도 온우하다는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마 앞에 선 동생은 어느새 젖은 눈으로 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사시오, 누님. 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고개를 돌려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너도 좋은 배필을 만나길 기도할게. 가마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지고 나자 동생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엔 누이가 자주 앉아 바느질하던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석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누이 꽃길만 가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매와 꽃잎 하나가 날려와 무릎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그 꽃잎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며시 불었습니다. 누님. 잘 살아야 하오. 그 입김 따라 꽃잎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이 풀린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박진사 댁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홀레복을 벗은 지 겨우 해가 돌았을 뿐인데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붉은 연지곽은 열려 있었지만 그 색은 한 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아직도 서방님을 도저히. 거울 속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꿈에서라도 오시지. 작은 숨결 끝에 거울을 들어 올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서방님. 1년 만에 청산과부가 된 그녀는 잠시 친정집에 들린 상태였죠. 방문 밖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동생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며시 방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에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두 남매가 나란히 꽃잎을 모으며 웃던 자리였습니다. 누님. 어째서 내 누님에게 이런 일이. 그는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붉어진 해가 기와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박진사는 혼자서 책을 덮고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고 마루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작 20해. 그 아이의 봄은 아직도 피지 못했건만. 아무도 없는 방 안 그는 홀로 말했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것도 안타까우나. 저 아이는 지금 스스로를 놓고 있구나. 그게 더 두렵구나.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던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결이 옷깃을 스치고 마당 끝에서 매와 잎이 하나 흩날렸습니다. 해는 기울고 사랑채 마루엔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그의 두 귀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오랜만에 인사드리옵니다. 고개를 든 박진사 앞에 선 이는 다부진 체격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눈빛은 바르기만 했습니다. 이보게, 정한. 오랜만이네. 먼 걸음을 했군. 옛 나리, 지나가다 들리던 길이라 괜히 패나 끼치는 건 아닌지. 박진사는 조용히 그를 손짓으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무인은 박진사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자넨 여전히 혼자 사는가? 옛 나리, 별다른 인연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진사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같은 이는 헛되이 늙어갈 사람이 아니야. 무인은 그 말에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뜻은 품고 살지요. 허나 뜻만으로는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토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생각을 마친 듯한 박진사는 고개를 들어 무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한,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네. 말씀하시지요. 내 사위를 해주겠나? 무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위라 하셨습니까? 그렇네. 허나 저는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사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박진사는 서랍 하나를 열어 그 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8호가 지나거든. 말 한 필과 가마 하나를 마련하게. 우리 집 뒷문 정각 새벽에 기다려주게. 무인은 손끝을 떨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누구를 데려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상은 아무 대답 없이 창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묻지 말게. 말하지 않음이 자네를 지켜줄 것이네. 무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이슬에 젖은 돌길 위에 말 한 필과 가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간밤에 잠을 설친 듯한 무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소매자락을 조용히 여미던 무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담장 안쪽 뒷문이 조용히 열렸고 박진사가 한 여인을 부축해 나왔습니다. 수수한 겹옷에 얼굴을 가린 채 딸은 아무 말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게.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함경도 북쪽으로 가면 자네들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네. 거기서 새 살림을 꾸리게. 딸은 가마에 오르며 단 한 번 아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없었습니다. 무인은 말고삐를 붙잡은 채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박진사의 손짓 하나에 가마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안개 너머로 말발굽 소리만이 담장 밖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박진사는 방 안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이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던 유언을 핑계로 혼자 염습을 마치고 이불을 쌓아 관을 마련해 시가에 알렸습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고 관은 선산 끝자락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박진사 아들은 과거에 올라 암행어사가 되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함경도 작은 고을에 다다른 그는 단촐한 행색으로 한촌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자락을 여미며 길을 걷던 그는 날이 어스름해지자 민가를 찾아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근처면 하룻밤 묵어도 되겠지. 그가 어느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람에 풍경이 가볍게 울리고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선 그는 마당 안을 살폈습니다. 방 쪽으로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고 마루 끝에는 어린 사내아이 둘이 나란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또래 아이들이 저리도 얌전하다니. 그는 무심히 지나치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본 그 순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이목구비, 특히 작은 아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눈매는 어릴 적 누이의 웃을 때와 어딘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주인 사내에게 허락을 받고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밤 방문이 살짝 열리고 한 여인이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등잔불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가 앉은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님! 태수야. 어떻게 이곳에? 살아있었던 게요? 어떻게 말이오? 눈앞에 선 노인은 예전에 어두웠던 낯빛은 온데간데 없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방 안의 초가 작게 흔들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못 나눴던 남매의 정을 느꼈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밤. 그는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사는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함경도에 갔을 때 말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누이를 배웠습니다. 박진사는 흠칫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린 그는 더는 아무 말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 정막이 흘렀지만 부자의 마음 속에 한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같았습니다.